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반대 댓글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틀 만에 말이죠, 지금 무려 6만 건이 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하루 만에 1만 6천 건, 이틀 만에 6만 3천여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입니다.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반대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미친 짓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31명, 요 명단을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고요. 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 때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대표 발의자는요, 민주당의 민영배, 이거 친명의 핵심이죠.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요거 수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인간이잖아요. 진보당의 윤종호, 이거 종북 색깔이 제일 강한 인간이죠. 요런 인간들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기 배우 조진웅 씨가 결국은 지금 연예계를 은퇴 선언했습니다. 자, 소속사에서 지금 방금 성명을 내놨는데요. 과거 어렸을 때 일들이 일부는 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돼서 좀 지금 30년 넘게 활동해 왔는데, 자, 모든 활동을 접겠다라고 밝혔네요. 자, 그리고 김현지 파동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뉴델리의 조문정 기자는요, 김현지 누나, 그러니까 워싱턴과 동경에 있는 현지 누나들은 어떻게 정권 동력을 무너뜨렸냐, 조문정 기자가 예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선진국. 자, 그런 게 미국, 일본을 얘기 들어서 결국은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현지 누나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교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언론에서도. 고려대 법대의 장영수 명예교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이미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정청래의 일격을 가한 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내란 재판부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설치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장형수 교수도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란 재판부, 이거는 잘못된 우연성이 굉장히 강한 법률이다,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뉴델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앞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자, 중국이 19년 만에 발간한 군비 백서에서 한백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대 변화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이 조진웅, 지금 배우, 지금 이 배우 조진웅 씨가 결국은 이 배우의 길을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기획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시절에 차량 놀이를 했다든가 성폭행 혐의, 소년에 송치됐다는 의혹. 그런데 지금 이제 성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무명 배우 시절에 극단 동료를 갖다가 폭행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일부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30년을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의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배우 본인이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예계를 은퇴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진웅 입장문 전문을 보면은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전문 짧아요. 한 10줄밖에 안 되는데 전문을 다 싣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배우 조진웅입니다. 먼저 저희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받침벌을 찍으려 합니다. 이것이 저희 지난 과거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웅 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이 국보법 폐지 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2일 날. 자, 여기에 대표 발의자가 민주당의 민영배, 조국당의 김준영, 진보당의 윤종호입니다. 요 인간들, 대표 발의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31명 이름 반드시 우리가 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하경,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문정복, 신영대, 김창욱, 김우영, 김준혁,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양문석, 조계원. 그리고 조국당에서는요, 강경수,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혜민, 정춘색, 차규근. 진보당에서는요, 손솔, 전종덕, 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해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28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 그러면서요, 특히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조약은 개념이 모호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니,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 그야말로 그야말로 찬양 고무 동조를 처벌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형법이 존재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 적화 공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 대한민국 국법보다도 더 탄압적인 인권 탄압적인 형법이 살아있는 한 국법은 통일될 때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 김현지 지금 이 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뉴델리의 조문정 기자가 오늘요, 지금 최근에 워싱턴과 도쿄의 현지 누나들은 어떻게 정권 동력을 무너뜨렸나.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일본 아베 부인 아키에 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큐시너까지가 말하자면 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벗어난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예, 비선 실세했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트럼프도 한 번만 하고 물러나고, 이 아베도 결국은 물러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김현지도 그 예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메시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월 2일 날 뵀잖아요. 요게 이제 일본의 선가쿠 양봉을 소환해가지고 내가 추천하면 강윤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좀 추천 좀 해줘. 이게 문진서이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지금 문진서이가 김남국한테 보냈더니 김남국이가 네, 형님, 제가 훈식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보내서 이게 이제 판문이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 관료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름을 지우려고 했지만은 한국 대통령실의 참모는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은 98년도 성남 시민모임에서 처음에서 만나서 27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현지 제1부속실장인데 지금 부속실장의 제시가 없었음에도 공직자가 은하라인을 중심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4일 날 파일을 수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인사와 무관한 자리다 의혹을 일축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적 네트워크가 공적 의사결정을 잠식할 위험은 개인의 퇴진만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를 둘러싼 이번 해프닝은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공식 계통을 우회해서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이트키퍼 권력화 현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고착이 되면 보고 결제 책임 체계가 사실상 우회되면서 국정의총은 공식 라인이 아니라 사적 창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때 큐셔널을 봐라 이거죠. 대통령 사회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국정 전반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했고,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이 큐셔널의 권력은 백악관 공시 참모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인사, 정책 조율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정 전반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시스템을 압도할 때 정권이 어떤 난백상을 겪는지 직접 겪어왔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형, 누나, 언니, 동생이라는 사적 위계 질서가 공적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순간 정부의 신뢰 자원은 바둑을 털어낸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마저도 만사 형통이라는 신종 유해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국판 큐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과 도쿄의 사례는 측근히 비대해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정권의 동력은 급속히 상실된다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달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되고 현지 누나라는 호칭 속에 숨겨진 비공식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공직기관과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의 형 누나들이 운영하는 사적 동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장명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뉴델리와의 특별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만드는 거 말이죠. 이거 유죄를 만들려고 강행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계엄의 불법성만 인정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내란 아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내란 재판부 설치한 거 역풍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의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벌이가 얼마나 무리한지 그것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갖다가 우연정당이라고 해산 추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개혁의 그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이 의도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장영수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내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우연적인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추경호 대표, 지금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인데,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온갖 것을 내란머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법원이 애둘러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안 판단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불과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란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곧 사법부 압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연성이 문제가 돼서 여당에서도 논의로 취급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우연성이 문제가 됐잖아요. 여당에서도 논오해로 취급되는 것이 갑자기 법안 발의를 통해서 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다. 역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가 헌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우연성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우연성은 특정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법원 밖에서 재판부 설치를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점,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인사하는 거 말이죠. 등등.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침해되는 점, 여러 측면에서 우연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도록 한 건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다. 그래서 12상 비상계엄을 신문부 쿠데타나 5.18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몰고 가려는 여당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또 국민의힘을 갖다가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 그래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정청래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른바 내란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당이 있을 뿐이고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게 좀 새롭게 지적되는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도 우연적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중대한 불법임을 인정했을 뿐이고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 헌재는요. 탄핵 결정을 때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 법률 개혁, 불법 개헌만을 인용해서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으로 해서 국회에서 결의까지는 했는데 헌재 올리고 나서 이 내란 결의를 싹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우연적 불법 개헌만을 인용해서 탄핵한 거가 맞아요. 자, 그래서 현재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제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재명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조되었고 그래서 대선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 현장에서 반대했다는 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내란 공범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던 사건들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뭐냐?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한다는 신속 대판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결과 윤 대통령의 요 심리, 형사 25부 직위원 판사 내년 1월 중순께 변론을 총 1월 9일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재판부가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했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월 선고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그보다 빠른 1월 21일 선고. 예,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장영수 교수는요. 그래서 내란 사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덩치가 큰 사안을 6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633 원칙에 따라서 1심에서 6개월 내 선고해야 했음에도 2년 이상이 걸렸다. 만일 윤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 여당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며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장영수 교수는요. 고대 법대 명예교수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정개특위 자문위원,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아주 최고의 정통 헌법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9년 만에 군비 백서를 다시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어요.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북한을 갖다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신시대의 중국 군비 통제, 군중비 비확산 이 백서, 군비 백서죠.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자, 이 백서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핵 비확산 부분에서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 협상을 재개해서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군비 백서 내용하고 확 다른 점이에요. 2005년도 군축 백서에 따르면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향한다. 비핵지대. 비핵화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백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기존 입장을 미국하고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지워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지오퉁, 이분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반복적인 압박 속에서 중국이 결국 핵 문제를 양자관계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의 이런 기조 변경은 북중 관계가 다시 밀착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가 직접 참석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선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잖아요. 핵과 미사일 이런 협력 강화하는 거, 이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지원하는데 중국은 반대로 비핵화만 주장해? 그러면 김정은이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도 중국이 지금 러시아로 기우는 김정은이를 끌어들이는데 이러한 당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작용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